들보다 비료 적게 주고 키워도 수확량이 적어서 그렇지 큰 탈 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소나 과수, 병이나 해충이 생기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처음부터 농약은 치기 싫으니 막걸리나 소주, 그 외 비농약 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만큼 성과는 없죠. 사실 병 생기면 농약도 잘 나지 않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이 농약 쳐도 쉽게 나지 않죠. 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리 생겼을 때 방제를 하면 그나마 만연하는 건 막는데 재배 경험이 적을수록 내 밭에 병이 발생했는지를 잘 찾지 못합니다. 잎에도 열매에도 병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병이 생긴 줄로 아는 건 저도 처음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레도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 쓸 때는 모릅니다. 온 밭에 만연이 되어 벌레가 득실득실해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추는 양념작물이어서 그런지 병균도 병충도 별로 더 많이 모여듭니다. 재배의 근본은 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이고 해충은 발생을 빨리 발견하는 예찰 중심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사실 예찰이라고 하지만 고추 줄기에서 잎 열매까지 샅샅이 훑어봐도 벌레가 직접 눈에 띈다면 이미 온 밭에 만연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해충이 발생하면 나름의 특징을 보이는데 물론 이 해충은 이런 징후를 보이고 저 해충은 저런 징후를 뚜렷이 구별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징후를 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고추에게 찾아온 해충이긴 한데 그 피해는 크지만 정작 범인은 보이지 않는 바로 응애, 그 중에서도 고추밭에 자주 오는 자먼지 응애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먼지 응애를 확대해 보면 거미류의 특징처럼 발이 8개, 곤충이 아닙니다. 이건 확대해서 보니 그렇지 그냥 육안으로 보면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피해 증상만 보입니다. 자먼지라는 이름도 차가 지나가면 근처 식물잎에 먼지가 앉습니다. 이 먼지처럼 작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차나무에 기생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먼지보다 더 작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은 0.1mm, 다 자란 암놈 성충도 0.5mm, 돋보기를 확대해도 이놈들의 모습은 확실히 보려면 어렵죠. 이 자먼지 응애는 노지 밭에서도 발생합니다만 이보다 더 따뜻한 하우스에서는 더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다른 해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증상을 보고 찾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바로 석과 돌고추 발생입니다. 물론 돌고추 발생이 모두 자먼지 응애 짓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총체벌레나 가루이, 진딧물 모두 꽃이나 부드러운 생장점 부근의 잎을 가해하니 고추가 제대로 클 수는 없습니다. 이놈들은 고추 속잎에서 주로 기생하면서 잎을 가해하는데 가해한 잎은 양분의 흡집으로 이그러집니다. 잎은 표면이 우글우글해지고 마치 밥숟갈처럼 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초기에 볼 수 있는 경우로 시작에 불과하고 이놈들도 거미에게 아주 미세한 실 같은 것이 함께 보인다면 바로 이놈 짓입니다. 계속되는 응애의 흡집에 의해 잎은 마르면서 뒤틀리고 생장점에서는 더 이상 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먼지 응애 말고도 잎을 흡집하여 가해하는 해충은 많고 이들이 잎을 가해해도 잎이 정상일 리는 없습니다. 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잎이나 열매에 침을 꽂아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먹는 흡즙 해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잎이나 열매를 아작아작 씹어먹는 저작곤충이 있는데 당연히 응애는 흡즙 해충입니다. 피해가 이렇게 진행했는데도 아무리 뒤지게 살펴도 도무지 범인이 보이지 않으면 자먼지 응애를 의심해도 됩니다. 다른 놈들은 이보다는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흡집하는 해충이라도 진딧물은 양분을 빨아먹고 감로를 배설하니 주변 잎이 검게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잎 뒷면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진딧물이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종채벌레는 밝은 색을 좋아해서 주로 꽃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꽃을 들춰보면 까만 티끌 같은 것이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먼지응애는 지저분하게 물 흘리고 다니거나 또 꽃에서 잘 있지도 않습니다. 설록 잎도산 치더라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이도 그 피해 증상이 비슷하지만 고추대를 흔들어 보면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하얀 놈이 폴폴 날아다닙니다. 손바닥 농작은 한 번에 싹 하는 재주는 없기 때문에 이놈을 방지하려면 생활사를 대략이라도 알아야 하죠. 이놈들의 한살이는 알, 약충, 성충 후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약충이란 성충과 그 모습이 비슷한 것을 약충이라고 합니다. 성충은 작물의 생장점 근처에 산란을 하면 거기에서 잎을 가야 하는데 다시 성충이 되는 데는 보통은 15일 정도. 그렇지만 기온이 높으면 5일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빠르다는 말은 잠깐 동안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응애가 발생하면 빨리 방지하지 않으면 여기 잎처럼 말려 들어가고 생장점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추밭에 찾아오는 해충 중 가장 작은 놈, 이놈이 어쩌면 가장 제일 무섭습니다. 노제에서는 6월에서 10월에 성하지만 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에서는 연중 발생한다고 합니다. 방제약은 농약방에 가서 살충제 달라고 해서 치면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살충제 하면 그 타깃이 유해 곤충입니다. 곤충은 특성에 맞는 약으로 개발하다 보니 자칫 응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미류를 잡는 약은 살비제입니다. 그것도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그 종류도 많으니 가급적 차먼지응애가 적혀있는 약을 사야 합니다. 물론 이놈저놈 다 죽어가는 약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한 가지 약을 계속 사용하면 이놈들 저항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알 상태에서는 방제가 어렵긴 하지만 요즘 알 상태에서 알 속을 침투하는 약도 나오긴 합니다만 한 열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고추잎이 회복될 때까지 방제합니다. 약을 칠 때는 안 묻는 곳 없이 치고 바닥 등 주위에도 치지만 주 타깃은 상부 생장점 부분. 고추가 하나도 아니니 어떤 것은 축 늘어져 있으니 하부에도 당연히 살포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꼼꼼히 쳐도 한 번에 박멸되지 않고 여러 번 방제를 해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올려 생긴 고추밭에는 내년에도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다음 해도 주의 깊게 예찰을 해야 합니다. 노지에서는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또는 낙엽이나 고추 그릇 턱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년 날씨가 따뜻하면 다시 기어나옵니다. 어느 해충이나 내 밭에 온 놈 싸그리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그 해충의 특성에 맞추어 방제를 하여 피해 없이 작물 수확하면 그게 최선입니다.